자, 오늘은 국민의힘 전 의원 김병욱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 지금 이 성폭행 사건 때문에 탈당했어요. 근데 이걸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 폰성폭행 혹은 성폭행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이 사건에는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습니다. 아니,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사건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보자가 있어요. 이 사건을 목격했다고 자처하는 제보자, 그러니까 목격 호소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진 게 가세연을 통해서였어요. 그 김병욱 의원이 자기 밑에 한 인턴을 성폭행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가세연을 통해서 김병욱의 성폭행 사실이 폭로됩니다. 한편 김병욱은 그런 일이 없다면서 해당 사실을 부인해요. 그러면서 탈당을 합니다. 자기 때문에 당에 안 좋은 영향이 끼칠 것 같다, 그러면서 탈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막 국민의힘을 싸져와 욕하면서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그건 제발 민주당부터 좀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미투 비스무리한 사건이죠. 완전히 미투랑 똑같지는 않은 게 보통 이제 미투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피해 호소인이 나서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내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일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합니다. 근데 이건 피해 호소 당사자 대신에 목격 호소인이 폭로를 해서 시작된 거예요. 나름대로의 증거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카톡 대화 내용이 증거라고 하는데 사실 대화는 아니죠. 대화라는 거는 이제 양쪽이 서로 말을 주고 받아야 대화인 거고, 이건 그냥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통보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캡처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은 1도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정작 김병욱은 저 카톡을 읽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이게 성폭행의 증거다, 애초에 저 증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카톡 내용을 봐도 사과를 했는지 묻고 있는데 이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저 목격자가 피해자랑 관련이 있었으면은 그냥 피해자한테 물어보면 되는 건데, 애초에 지금 저 목격자가 피해자랑은 그런 사이도 못 되니까 저런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폭로 자체에 피해자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격자가 백날 증언해봐야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피해자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김병욱에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이런 허위 사실들 때문에 더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정리해보면은 가해자는 당연히 이 사건을 부정하고 있고, 목격자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피해자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 사건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데 오직 목격자만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 민주당과 대깨문들의 반응이 어떠냐? 그 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성폭행이 사실이 아니면은 뭐가 무서워서 왜 탈당을 했겠냐?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탈당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저도 이 생각 자체에는 동의를 해요. 당당한데 왜 굳이 탈당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박원순에게도 그리고 노무현에게도 적용되는 거 아시죠? 정말 당당하면은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래요. 당당하면은 왜 굳이 탈당을 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유죄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피해자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말을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은 피해자가 입장을 밝혔잖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근데 저런 소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심학봉이라고 새누리당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성폭행 의혹 때문에 사퇴했어요. 근데 무혐의 나왔습니다. 이게 사퇴를 한 게 이해가 안 될 수는 있는데 그걸 당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거는 진짜 그냥 정치질입니다. 대깨문들도 여기 지령 받아가지고 지금 그대로 읽고 있어요. 당당하면 왜 사퇴했겠냐고. 나도 몰라. 박원순이나 노무현한테 왜 뛰어내렸는지 물어보든가. 또 하는 얘기가 피해자가 성폭행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게 이상하대요. 왜 굳이 성폭행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돌려 말했을까? 이거 가지고 또 소설을 쓰더라고. 근데 불미스러운 일, 성폭행, 이게 그렇게 다른가? 단어가 똑같지 않으면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러시나? 또 피해자가 이제 허위 사실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허위 사실이 아닌 뒤에 고통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건 허위 사실에 의한 고통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고통인 거래요. 아니, 이게 하나부터 10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해가 돼요? 요즘 보면은 페미니스트보다 대깨문들 지능 수준이 더 처참한 것 같아.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자기가 이제 허위사실 때문에 고통스럽다는데 니들이 뭔데 제3자가 그걸 아니라고. 허위사실 때문이 아니라 공론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진짜 대깨문 감수성이 부족해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건가? 그런 말이 있어요. 페미니스트들은 누구보다 피해자가 여자이기를 바란다고. 피해자가 여자여야 또 남자들을 공격하면서 쿵쾅거릴 수 있으니까. 근데 대깨문들도 똑같은 것 같아.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 피해자가 아니라는데 그 사람을 지들이 나서가지고 피해자로 만들려고 한다니까? 왜? 그래야 국힘을 욕할 수 있거든. 욕을 할 만한 상황이니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욕을 해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욕을 할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욕을 해야 되니까 그 상황 자체를 욕먹을 상황으로 만드는 거지. 그 누구보다 피해자가 진짜 피해를 당했기를 바라는 거. 이게 대깨문이에요 이게.